만점을 위한 고난도 문제 72쪽입니다. 자, 1번입니다. 10의 자리가 5인 세 자리 자연수가 있습니다. 이 자연수의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은 11이고 10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198만큼 작다고 합니다. 처음 수를 구해봅시다. 자, 일단 여기서 자연수의 각 자리 숫자의 합이 11이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라고 할 수 있겠고 1의 자리가 10의 자리가 5라고 하였고 100의 자리를 x, 1의 자리를 y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식에서 x 더하기 5 더하기 y 값이 11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100의 자리와 그쵸? 100의 자리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라고 하였네요. 자, 그러면 처음 수는 어떻게 표현해 줄 수 있을까요? 처음 수는 그쵸? 100x 플러스 50 플러스 y라고 표현해 줄 수 있겠고 나중수는 바뀌었죠? 100의 자리가 y, 10의 자리가 5, 1의 자리는 x 이렇게 바뀌었죠? 그렇기 때문에 100의 자리가 y이기 때문에 100y 플러스 50 플러스 x라고 표현하겠네요. 처음 수보다 198만큼 작다고 합니다. 자, 이놈이 198이 작습니다. 등호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198이 작기 때문에 큰 수에서 198을 빼주면 똑같겠죠.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요거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요 x 이항해주면 99x 그리고 100y 이항해주면은 마이너스 99y 그리고 여기서 50은 없어지고 마이너스 198 이항해주면 플러스 198입니다. 2로 약분이 되겠죠? 2로 나눠주면은 다시 그쵸? 99의 2배는 2니까 x 빼기 y는 자 2가 나올 거고요. 아까 여기서 x 플러스 y 값은 6이 나오겠죠? 자, 두 개 연립 쉽게 할 수 있겠죠? 쉽게 해주면은 x 값은 4, y 값은 2. 그렇기 때문에 처음수는 x 값의 4, 152. 처음수는 452였습니다. 자, 2번입니다. 어느 공장에 제품 XY를 한 개씩 만드는데 필요한 두 원료 A, B의 양과 제품 한 개당 이익을 나타낸 것이다. 자, A는 40kg, B는 22kg를 모두 사용하여서 제품 XY를 만들었을 때 총 이익을 구해봅시다. 자, 이거 먼저 표를 이해를 해줘야 되겠죠?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X, 그쵸? 자, X가 지금 원료 A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A는 총 여기다가 40이라고 쓰세요. 40이니까. B는 22죠. 여기다 22라고 쓰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식이 하나 나오잖아. 그쵸? 그다음 여기서도 식이 하나 나오잖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써야 돼? 지금 A는 X가 지금 X제품이 4개, 그 다음에 Y제품을 5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총 A는 40kg가 필요한 거고 여기서는 B는 X제품 2개를 만들 수 있겠고 Y제품 3개를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총 22 넣을 수 있겠죠. 자, 이거 연립해 주는 거는 이제 생략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X값은 5, Y값은 4라고 둘 수 있겠고 자, X제품 5개 만들 수 있고 Y제품을 4개 만들 수 있어요. X제품 한 개당 이익이 6만 원이었죠. 그래서 곱하기 6
해주면은 X제품 하나 만들 때마다 30만 원의 이익이 생기는 거고요. Y제품 하나당 7만 원이죠. 그래서 28만 원 이익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총 이익은 두 개 더해주면은 58만 원입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필기 좀 해주세요. 이분법 문제예요. 이분법 문제. 자, 이분법 문제는 어떻게 풀어주는 거냐면은 표를 그리면은 해결이 됩니다. 표를 한번 그려봅시다. 자, 일단은 여기서 남자 아니면 여자가 되겠죠? 남자, 그 다음에 여자, 그 다음에 반려동물 키운다. 반려동물 키우는 친구랑 반려동물 키우지 않는 친구가 있겠죠? 자, 그래서 현준의 반 학생은 30명입니다. 남자를 X, 여자를 Y라고 해주면은 남자와 여자를 합해서 총 30명이라고 써주면 됩니다. 자, 남학생의 50%. 그러면은 반려동물 키운다는 소리는 남학생의 50%는 반이죠, 반. 2분의 1x. 여학생의 75%. 75%는 얼마죠? 4분의 3입니다. 여학생의 75%니까 4분의 3y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자, 이 반에서 반려동물 키우는 학생이 60%래. 키우는 학생이 60%니까 30명. 30명의 60%는 3, 6에 18, 18명이 되겠죠. 그래서 식이 이렇게 쉽게 안 나왔네. 그쵸? 자, 그래서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 연립해주면 되겠죠. 이거 연립해주는 거는 생략합니다. 자, 그래서 x값은 18, y값은 12. 그래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남학생은 그쵸? 절반이라 그랬죠. 18명의 절반이니까 9명. 9명이 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자, 은정이와 혜진이가 한 가위바위보 문제죠. 이긴 사람은 5계단을 올라가고 진 사람은 3칸 내려가기로 하였습니다. 얼마 후 은정이는 처음보다 41칸, 혜진이는 처음부터 1칸 올라가 있었다고 할 때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한 총 횟수를 구해봅시다. 자, 이것도 패턴입니다. 자, 그래서 은정이가 이겼어요. 그 말은 혜진이는 진 거죠. 그쵸? 그 경우를 우리가 X라고 할 거야. 또 은정이가 다시 혜진이가 이겼어요. 윈. 그럼 은정이가 진 거죠. 로스. 이 경우를 우리가 Y라고 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은정이에 대한 식을 한번 써보자. 은정이는 X가 나올 때마다 이겼으니까 3칸씩 5칸씩 올라가는 거구나. X가 나올 때마다 5칸씩 올라가고, 그치, Y 값이 나올 때마다 3칸 내려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3Y. 그래서 총 41칸을 올라가 있었죠. 그리고 혜진이에 대한 식도 해봅시다. 혜진이는 Y가 나올 때마다 5칸 올라가고요. X가 나올 때마다 3칸 내려가는 거지. 그래서 한 칸을 올라가 있었네. 그렇죠. 요거 연립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연립해주면은 X는 13, Y는 8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한 총 횟수는 21번 되겠네요. 자, 5번입니다. 태연이네 반 학생 이렇게 등교하기로 했는데 10분까지는 500원, 그 이후로는 1000원의 지각비를 내기로 정하였다. 오늘 거둔 지각비는 1,500원으로 지각비를 낸 학생들이 모두 700원씩 낸 경우의 합과 같다고 할 때 지각비로 500원을 낸 학생 수를 구해봅시다. 자, 그래서 지각비로 500원을 낸 학생 수를 우리가 X라고 하고 지각비로
1,000원을 낸 학생도 있겠죠? 그 학생을 우리는 Y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그렇죠? 총 금액은 500원을 낸 학생이 X명이 있었고 1,000원을 낸 학생은 Y명이 있어서 총 얼만큼 거쳐졌죠? 1,500원이 거쳐졌죠. 자, 그런데 이거는 지각비를 낸 총 학생은 X 더하기 Y명이죠. 500원을 낸 학생과 700원을 낸 학생을 더해준 값이 이 학생이 모두 다 700원을 낸 경우와 똑같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식 써줄 수 있겠어요. 자, 이건 한번 풀어볼 거야.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자, 공두개씩 이제 씌워주고 5로 나눠주자. 5로 나눠주면은 x 플러스 2y는 21이 나오겠죠? 여기도 공두개 지워주고요. 7로 약분이 될까요? 자, 그래서 x 플러스 y 값은 7일은 7, 7호 35, 두 개를 연립하자. 빼주면 되겠죠? 빼주면은 y 값은 6이 나올 거고 y가 6이니까 x 값은 자동으로 9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x는 9니까 지각비로 500원을 낸 학생은 9명이고요. 1,000원을 낸 학생은 6명이 되겠네요. 그래서 9명, 답은 3번. 자, 준우 6번입니다. 자, 6번입니다. 준우는 문구점에서 공책 2권과 지우개 4개를 사고 5,000원을 지불하였어요. 지불을 하던 중에서 마음이 바뀌어서 문구점으로 돌아와서 공책 1권을 주고 지우개 2개와 교환하였더니 100원을 돌려받았다고 하네요. 동전 1권과 지우개 1개의 가격을 구해봅시다. 여기서 친구들이 조금 헷갈리는 게 공책 1권을 주고 지우개 2개와 교환하였더니 100원을 돌려받았다. 이거를 그냥 물물 교환이라고 생각하세요. 만약에 공책이 그쵸? 이 사람한테 공책이 있었어. 그 다음에 이 사람한테 지우개가 있었어. 지우개 2개, 공책 1개. 그랬더니 교환을 하였대. 그러면 공책 1권은 주고 지우개 2개 받는 대신에 100원을 더 받은 거죠. 지우개 2개와 100원은 공책 1개의 가치와 똑같다 라고 생각해 줄 수도 있지 않니? 이렇게 교환을 했기 때문에 당근 거래했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공책 1개는 지우개 2개에 100을 얹어준 가격과 같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공책을 x, 지우개를 y라고 해볼까요? 여기서 그러면 식 어떻게 나옵니까? 2x 플러스 4y 값은 5,000이 나올 수 있겠고, 두 번째 공책을 x라고 했죠? x 1개, 그 다음에 지우개 2개니까 2y 플러스 100. 그래서 x는 2y 플러스 100이라고 둘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식 2로 약분 x 플러스 2y 값은 2,500. 자, 두 번째 식 x 자리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해봅시다. 대입을 해주면은 x 자리에 2y 플러스 100 플러스 2y는 2,500. 그래서 2y, 2y, 4y는 100 이항 2,400. 그래서 y 값은 600이 나올 수 있겠죠. 자, y 값이 600이니까 요 놈은 1200. 1200 더하기 100은 1300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공책 1권은 1300원. 지우개 1개는 600원. 입니다. 자, 7번입니다. 어느 과수원에서 사과와 배를 합하여서 작년에는 500상자를 수확하였다. 올해는 사과는 14%가 감소했고 배는 6%가 증가하여서 전체 수확량은 6% 감소하였습니다. 올해의 사과 수확량을 구해봅시다. 자, 그래서 이것도 사과, 배, 그 다음에 작년, 올해 이분법 문제입니다.
이분법 문제는 표를 그려주어서 문제를 풀어줍니다. 자, 그래서 사과, 그 다음에 배, 그 다음에 작년, 올해. 자, 사과, 작년에 사과를 X라고 합시다. 작년에 배를 Y라고 합시다. 작년에 사과와 배를 합해서 500상자를 수확을 하였다. 올해는 사과 수확량이 14%가 감소했다. 100분의 14%가 감소하였다.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배 수확량은 6% 증가하였다. 6%는 100분의 6, 배 수확량의, 그러니까 배를 곱해줘야 되겠죠? 증가했으니까 플러스. 전체 수확량은 6%가 감소하였다. 해서 전체 수확량 100분의 6 곱하기 전체 수확량은 500이죠. 감소하였으니까 마이너스 되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식 모든 항에다가 100을 곱합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14 x 플러스 6 y는 마이너스 3000 되겠죠. 자, 사과 수확량 구하라 그랬으니까 y를 없애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첫 번째 식에 6을 곱합시다. 그럼 6x 플러스 6y는 3000. 자, 두 식을 빼봐야 되겠죠. 마이너스 20x는 마이너스 6000.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꿔줄 수 있겠고 x값은 300 나오겠죠. 이거는 작년 사과수를 나타내 주는 거죠. 작년 사과수. 자, 그래서 올해 구하라 그랬으니까 14% 감소하였죠. 그래서 100분의 14 계산해 주면은 42가 나오겠죠. 그래서 300 상자 중에서 42상자 감소했기 때문에 258상자가 올해 사과수가 되겠네요.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8번입니다. 어떤 백화점에서 손수건은 정가의 30%, 양말은 정가의 50%를 할인하고 있습니다. 손수건 3장, 양말 2켤레는 36,000원, 손수건 2장, 양말 4켤레는 30,000원입니다. 이때 양말을 구해봅시다. 역시나 손수건을 X라고 하고 양말을 Y라고 합시다. 30% 할인, 그러면은 0.7x가 나오겠죠. 양말의 50%를 할인했기 때문에 이거는 0.5y가 나오겠죠. 자, 그럼 식을 써줄 수 있겠어요. 자, 첫 번째 식은 0.7x 플러스 0.5y. 이것이, 그렇죠? 손수건은 근데 3장이네. 곱하기 3. 양말은 2켤레네. 곱하기 2 곱하기 y 이렇게. 그래서 이게 36,000원. 두 번째 식은 손수건 2장 0.7x가 2장이 있는 거죠. 그리고 양말이 4켤레네. 0.5y가 4켤레 있는 거죠. 그렇게가 30,000원 나오겠죠. 36,000원인데 3,600원으로 썼네. 자, 정리합시다. 첫 번째 식 2.1x 플러스 y는 36,000. 두 번째 식 1.4x 플러스 2y가 30,000이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식을 2배를 해봅시다. 2배를 해주면은
4.2x 더하기 2y는 72,000. 자, 빼보자. 빼주면은 마이너스 2.8x가 마이너스 42,000 넣을 수 있겠죠. 양변에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꿔봅시다. 자, 그래서 약분을 해주면은 x값은 15,000원이 나올 거고 y값은 4,50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양말 한 켤레는 4,500원이 나올 수 있겠네요. 자, 9번입니다. 어떤 일을 해지와 승재가 하루 동안에 같이 하면 전체 일의 20분의 3만큼 할 수 있어요. 이 일을 해지와 승재가 3일 동안은 함께 했고 나머지는 해지가 이틀, 승재가 5일 동안 더하여 끝냈다고 합시다. 해지가 혼자서 하면은 며칠이 걸릴까요? 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해지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양을 우리가 x라고 합시다. 승재가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y라고 합시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하루 동안 같이 일을 했죠? 해지와 승재가 하루 동안 일을 같이 해서 20분의 3만큼 일을 하였어요. 근데 이 일을 해지와 승재가 3일 동안은 같이 했대. 그래서 3일 동안 해지와 승재가 같이 하였고 나머지를 해지가 혼자서 이틀, 해지가 이틀이죠. 그 다음에 승재가 5일 하여서 일을 끝냈다. 일을 끝냈다는 것은 숫자 1이라고 해줄 수 있겠죠. 숫자 1을 일의 완성이라고 합시다. 일의 완성이라고 써주세요. 자, 그래서 이거를 연립을 해주면 될 거고 두 번째씩 전개 좀 해볼까요? 그러면은 3x 플러스 2x 5x 3y 5y 8y 값은 1이 나오고요. 두 번째에다가 해야지 8을 곱해봅시다. 8을 곱해주면은 8x 플러스 8y는 20분의 24 나올 수 있겠죠. 두식을 빼봅시다. 자, 빼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3x y 값은 없어지겠죠. 여기서는 마이너스 20분의 4. 그래서 양변 부호 바꿔주고요. 3호로 나눠주게 되면은 x 값은 60분의 4가 나올 수 있겠고 15분의 1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해지가 혼자서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은 15분의 1입니다. 근데 해지가 며칠 일을 해 주어야지만은 일의 완성 1을 만들어 줄 수 있을까요? 그렇죠. 15일 동안 일을 해줘야지 맞출 수 있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10번입니다. 어떤 수족관에 물을 가득 채웠는데 A로는 5시간이 걸리고 B로는 7시간이 걸립니다. 오전 10시부터 A로 넣다가 B로 바꿔서 넣었더니 오후 4시 36분에 수족관이 가득 찼다고 합니다. 이때 A 호수에서 B 호수로 바꾼 시각을 구해봅시다. 라는 문제죠. 자, 그럼 A 호수가 1시간 동안에 넣을 수 있는 일은 그렇죠. 5분의 1이 나오겠죠. 자, 그리고 B 호수가 1시간에 넣을 수 있는 일은 그렇죠. 7분의 1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A 호수로 지금 X시간 A 호수로 호수가 아니라 호수죠. X시간 B 호수로 Y시간을
더했더니 총 몇 시간 걸렸죠? 5시간? 그쵸. 10시부터 3시 36분이니까 5시간 36분이에요. 5시간 36분. 5시간 36분은 5와 60분의 36. 6으로 나눠준다? 그러면 10분의 6이 나오겠죠? 5분의 5와 5분의 3이 나올 거고 5분의 28시간이라고 써줄 수 있겠죠? 자, 그럼 첫 번째 식 나왔네요. 첫 번째 식, 시간에 대한 식, 그쵸? 시간에 대한 식은 x랑 y를 더했더니 5분의 28이 나옵니다. 그리고 일량에 대한 식, A 호수로는 5분의 1만큼 일을 하였고 B 호수로는 그렇죠. 7분의 1만큼의 일을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일을 완성시켰죠. 식 이해됐나요? 이렇게 식 써줄 수 있겠고 요거 풀어주면은 x값은 2분의 7 나오겠네요. 그리고 y값은 10분의 21입니다. 자, 여기서 x가 2분의 7 나온다는 소리는 이거는 3과 2분의 1시간은 3시간 30분이죠. A 호수로 3시간 30분 동안에 채웠다. 10시부터 3시간 30분까지는 A 호수로 채웠다 라고 했으니까 10시부터 3시간 30분이 흘렀다. 몇 시간이 됩니까? 오후 1시 30분까지 A 호수로 채웠다 라고 해줄 수 있겠죠. 자, 11번입니다. 현수는 오전 11시에 집에서 8km 떨어진 도서관을 향해 출발하였는데 처음에는 6km로 걷다가 도중에 친구를 만나서 10분 동안 이야기하고 시속 4km로 걸어서 도서관에 1시에 도착하였다. 이때 시속 4km로 걸은 거리를 구해 봅시다. 자, 지금 여기서 총 거리가 8km. 지금 그런데 여기서 현수가 뚜두두두두 처음에는 6km로 가다가 여기서 친구들이랑 만났어. 친구들이랑 만나서 노가리 까서 10분 동안 잠깐 멈춰 있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시속 4km로 가서 도착을 하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6km로 간 거리를 x, 4km로 간 거리를 y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처음에는 그치 거리 x랑 y를 더한 값이 8이 나와야 되는 거죠. 거리에 대한 식은. 그리고 속력은 x로 간 속력은 6이고요. y로 간 속력은 4가 나오겠죠. 자, 시간은 6분의 x. 중요합니다. 여기서. 근데 여기서 잠깐 노가리를 깠죠? 노가리를 깠으니까 10분. 10분이라고 해서 10이라고 쓰면은 똥망하는 거예요. 뭐예요? 6분의 1시간이죠? 그쵸? 60분의 10 시간이니까 6분의 1시간입니다. 6분의 1을 반드시 더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그렇죠. 4분의 y 해서 시간의 총합은 11시에 출발해서 1시에 도착했다. 총 2시간이 걸린 거죠. 엄마는 그치? 바로 11시 30분이나 도착해서 공부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친구들이랑 노가리 까느라 2시간이나 걸렸네. 도서관까지. 자, 그러면은 여기 두 번째 식에다가 12를 곱해보자. 12를 곱해주면은 2x 플러스 2 플러스 3y는 24. 그리하여 2x 플러스 3y는 22가 나올 거고요. x 플러스 y
2를 곱해 봅시다. 2x 플러스 2y는 16. 자, 빼봅시다. 빼주면은 y는 6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시속 4km로 걸은 거리는 6km입니다. 12번입니다. 42km 떨어진 두 지점에서 윤석이와 경석이가 동시에 마주보고 출발하여서 도중에 만났어요. 윤석이는 시속 6으로 걸었고 경석이는 시속 8로 달렸다고 할 때 두 사람이 만날 때까지 걸린 시간을 구해봅시다. 자,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42km 될 수 있겠죠. 동시에 지금 윤석이는 경석이한테 가고 경석이는 윤석이한테 가는 거예요. 윤석이는 시속 6km로 가겠죠. 경석이는 시속 8km로 갑니다. 아하. 그래서 여기서 언젠가 만날 텐데 만날 때까지 이동한 시간은 X시간이라고 합시다. X시간. 자, 똑같이 동시에 출발해서 똑같이 만났기 때문에 두 사람이 이동한 시간이 같은 거죠. 자, 미지수로 두어 봅시다. 윤석이가 이동한 여기까지 거리를 X, 그 다음에 여기를 Y라고 합시다. 자, 거리에 대한 식 어떻게 나올까요? X 플러스 Y는 42가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한 식도 써봅시다. 시간은 윤석이는 6의 속력으로 X시간 동안, 그 다음에 경석이는 8의 속력으로 그쵸? 8의 속력으로 X 동안 이동하였죠. 다시 시간에 대한 그 속력분의 거리죠. 다시 해보자. 속력은 6분의 X, 여기는 속력은 8분의 Y. 그래서 시간의 합은 지금 서로 시간이 서로 똑같아야 되는 거죠. 자, 그리하여 두 번째 시계에 X자로 곱해주면은 8X는 6Y, 2로 약분 4X는 3Y. 그리고 요 놈을 걸린 시간 4를 곱해볼까? 3을 곱해볼까? 3을 곱해볼까? 여기다가 3 곱해주면은 3X 플러스 3Y는 3, 4, 12, 126이죠. 그래서 3Y 대신에 4X를 넣어보자. 그러면 어떤 식이 나옵니까? 3X 플러스 4X는 126, 즉 7X는 126이고요. X값은 8, 2, 56, 18 나오겠죠. 자, 그래서 X가 18km 나올 수 있겠고 42에서 18 빼주면은 24가 되겠죠. 24km. 자, 그러면은 두 사람이 만날 때까지 걸린 시간은 얼마일까요? 그죠? 시간은 여기다 넣어줄 수 있겠죠. X가 18이니까 6분의 18, 총 3시간이 걸렸습니다. 답은 3시간. 몇 번? 5번 되겠네요. 자, 13번입니다. 13번이에요. 둘레의 길이가 6km인 저수지의 둘레를 따라서 형은 걸어서 동생은 인라인을 타고 돌고 있어요. 자, 같은 방향으로 돌면 3시간 후에 만난다. 반대 방향으로 돌면 45분 후에 처음 만난다 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인라인 속력이 걷는 속력보다 빠르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45분을 4분의 3시간으로 그쵸? 보정해 줄 필요가 있겠고, 자, 형의 속력, 동생의 속력. 자, 동생의 속력을 X라고 합시다. 그리고 형의 속력을 Y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갈 때는 두 사람이 이동한 거리의 합이 6km가 나야 되겠죠?
같은 방향일 때, 자, 형이 이동한 거리 더하기 동생 이동한 거리. 자, 그래서 형은 y의 속력으로, 그쵸? 잠깐만요. 이거 다른 방향이죠. 반대 방향. 여기서 수정 좀 해주세요. 반대 방향으로 가야지만은 어떻게 이렇게 두 사람이 이동한 거리의 합이 한 바퀴가 나야 되겠죠? 자, 그래서 형이 이동한 거리는 형의 속력은 얼마죠? y의 속력으로 4분의 3시간 동안에 갔어요. 그래서 4분의 3y. 동생의 거리는 동생 x의 속력으로 4분의 3만큼 갔어요. 4분의 3x는 6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같은 방향일 때는 지금 이쪽으로 이동하는 거지. 이렇게 이동하는 건데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두 사람이 또 만나려면은, 그렇죠, 두 사람의 거리의 차이가 한 바퀴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동생이 더 빠르다고 하였으니까 동생이 이동한 거리에서 형이 이동한 거리를 빼주어야 합니다. 빼준 값이 6이 나와야 되겠죠. 자, 동생이 이동한 거리는 x의 속력으로 3시간 동안 이동했고요. 형이 이동한 거리는 y의 속력으로 3시간 동안 이동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개 연립을 해줄 수 있겠죠. 자, 3으로 나눠봅시다. 3으로 나눠주지 말고 요 놈을 그냥 4를 곱해주는 게 좋겠어. 여기다가 4를 곱해봅시다. 그러면은 3y 플러스 3x 이렇게 나오겠죠. 는 24. 자, 그래서 두 개를 더해도 되고 빼줘도 되겠네요. 근데 문제에서 형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y를 구하는 거죠. x를 소거시켜 주는 게 좋습니다. 3x 없어지고 마이너스 6y는 마이너스 18. y 값은 3이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형은 속력이 시속 3km예요. 근데 저수지가 6km죠. 그러면은 3km에 몇 시간 동안 걸어야지 6km가 나올까요? 그렇죠. 1시간에 3km니까 2시간 이동하면은 6km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형이 저수지 한 바퀴 도는 시간은 2시간이 되겠습니다. 14번입니다.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는 기차가 1.3km 다리를 완전히 통과하는 데는 3분, 425m 완전히 통과하는 데는 1분 15초가 걸립니다. 이때 기차의 길이를 구해봅시다. 여기서 단위 변환 좀 해줘야 되겠네요. 단위 변환. 자, 그래서 지금 미터랑 분 얘기 나오고 있으니까 킬로미터를 미터로 바꿔보자. 그러면 1300m로 변환해 줄 수 있겠고 1분 15초는 분으로 바꿔봅시다. 분은 1과 15초는 시계를 봤을 때 여기가 15잖아. 그쵸? 그래서 1과 4분의 1분이죠. 그러면 4분의 5분이 나오겠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일정한 속력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잖아. 그래서 시간이 요 다리를 지나는 시간은 3분 걸리고요. 거리는 1300에다가 기차 길이 더해줘야 되는 거 알고 있죠? 그리고 이때는 4분의 5분이고요. 터널 지날 때. 그리고 425에 기차 길이 더해줘야 되겠죠? 자, 요거 풀어보면 되겠죠? 요거 풀어줄 건데 지금 역시나 분수는 분수꼴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x자로 곱해 주어도 됩니다. 그래서 4분의 5 1300 플러스 x 그리고 3 425 플러스 x. 자, 이거 계산해주면은 뿅뿅 해주면은 1625 플러스 4분의 5x는 425 곱하기 3 1275 플러스 3x입니다. 그래서 1625 빼기 1275 1275 그리고 3x 빼기 4분의 5x. 자, 계산해 주자. 그렇다면은 350은 4분의 12에서 4분의 7x가 되겠죠. 양변 7로 나눠주면은 50은 4분의 1x, x값은 200 나올 수 있겠네요. 그래서 답은 3번 200m입니다. 자, 15번입니다. 어느 유람선이 길이가 12km인 강을 일정한 속력으로 왕복하는데 2시간 15분이 걸렸어요. 거슬러 올라가는데 걸린 시간이 내려오는데 걸린 시간의 2배였을 때 정지한 물에서의 유람선의 속력은 몇일까요? 자, 그래서 이것은 배 속력을 x라고 두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강물 속력을 y라고 두는 거예요. 그래서 강물을 따라 내려올 때 강물에 따라 내려올 때 뭐라고 써야 되냐? 강물 따라 내려올 때 속력. 너무 길다. 좀 줄임말 없나? 줄임말? 강따력? 강올속? 자, 그래서 따라 내려올 때는 배 속력에다가 강물 속력을 더해줘야 되겠죠. 두 번째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갈 때. 거슬러 올라갈 때 속력을 배 속력에서 강물 속력만큼은 빼줘야 되겠죠. 이거는 그만큼 느려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강물이 이렇게 흐른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킬로? 12km가 될 거고, 거슬러 올라갈 때 강물이 이렇게 흐른데, 근데 거슬러 올라갈 때, 그치, 왕복한 지금 시간이 2시간 15분이래. 2시간 15분은 2와 4분의 1시간이죠. 그래서 4분의 9시간으로 변환해 줄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시간에 대한 식을 먼저 해보자. 우리 거슬러 올라갈 때 시간, 그치? 거슬러 올라 시간, 그때를 우리가 A라고 해주고, 따라 내려올 때 시간, 그것을 B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두 시간을 합하면은 총 2시간 15분 4분의 9시간이 되겠죠. 자, 그런데 거슬러 올라갈 때 시간이 내려올 때 시간의 2배래. A는 B의 2배다. 자, 그거 풀어줄 수 있겠죠? A에다가 2B를 넣어주게 되면은 2B 더하기 B 3B 3B 값은 4분의 9. 그래서 양변에 4를 곱합니다. 12B는 9가 나올 거고 B 값은 12분의 9 4분의 3이 나오겠죠. 그리고 A 값은 2분의 3입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해봅시다. 강물을 따라 내려올 때는, 그쵸? X 플러스 Y의 속력으로 따라 내려올 때는 B
시간 동안 이동했죠. 그리고 또 거슬러 올라갈 때는 x 마이너스 y의 속력으로 거슬러 올라갈 때는 a죠. 2분의 3시간만큼 이동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따라 내려올 때의 이동한 거리, 거슬러 올라갈 때 이동한 거리가 되겠죠.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따로따로 분리를 해주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분리를 한 다음에 요 놈이 12kg가 나오는 거고, 요것도 12kg라고 써줄 수 있겠죠. 자, 그럼 첫 번째 식 4를 곱해 봅시다. 첫 번째 식 계산해 주면은 4를 곱해 주면은 쭉 4를 곱했다 48. 여기도 양변에 2를 곱해 보자. 2를 곱해 주면은 24. 그러면은 첫 번째 식 정리 3x 플러스 3y는 48. 이것도 하지 말자. 이것도 하지 말고 3으로 나눠주면 16이죠. 이것도 3으로 나눠주면 8이 나오겠죠. 가로 없애줘도 되는 거고요. 자, 두 식 더하면 2x는 24, x 값은 12, y 값은 4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x가 배의 속력이라고 하였죠. 배의 속력은 12km/h 라고 써줄 수 있겠죠. 자, 16번입니다. 구리와 아연이 2대1로 포함된 합금 A와 3대4로 포함된 합금 B를 녹여서 구리와 아연이 1대1로 포함된 500g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럴 때는 이거 패턴입니다. 이것도. 자, 구리에 대한 식을 만들어 줄 거예요. 자, 구리는 어디에서 뽑아내 줄 수 있겠죠? 합금 A한테는 2대1만큼 포함되어 있어. 즉 3개 중에 2개만큼이 구리라는 거죠. 그래서 3개 중에서 2개는 3분의 2a라고 표현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3대4로 포함된 b, 그래서 b한테는 7개 중에서 3개가 구리라는 거죠. 그래서 7분의 3b, 이게 구리입니다. 자, 구리와 아연이 1대1로 포함된 합금 500g. 500g에 구리와 아연이 1대1이래요. 그러니까 구리는 250g이 있겠죠. 그리고 아연은 A의 3분의 1만큼이 아연이고요. B한테서는 7분의 4만큼이 아연입니다. 그래서 역시나 아연도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것도 2개 더해서 빼서 연립방정식 풀어줄 수 있겠죠. 연립방정식 풀어주면은 A 값은 150, 그리고 B 값은 350 나오겠습니다. 17번입니다. 17번 9% 설탕물과 16%의 설탕물을 섞은 후 물을 더 넣어서 11% 설탕물 600g을 만들었어요. 9% 설탕물과 더 넣은 물의 양의 비가 2대1이라고 합니다. 더 넣은 물의 양을 구해봅시다. 역시나 우리 농도, 소금물의 양, 소금의 양 항상 하던 표를 세워봅시다. 표를 꼭 세워야 합니다. 표를 안 세우면은 기준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풀기가 어렵습니다. 자, 농도 9%의 설탕물 그리고 16%의 설탕물 섞어서 11짜리를 만들었습니다. 자, 9%의 설탕물 X를 넣었다고 생각, 16짜리는 Y. 그런데 여기다가 물을 더 넣었대. 맹물을 그냥 더 넣었대. 근데 9%의 설탕물과 더 넣은 물의 양의 비가 2대1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는 2x, x 이렇게 둘 수 있겠죠. 그래야지만은 이거 맹물, 9%의 설탕물,
16%의 설탕물, 이건 맹물. 그래서 다 더한 게 총 설탕물의 양은 600이 나올 거고, 그치? 여기서는 이제 설탕의 양, 소금인데 뭐 설탕이나 똑같죠? 100분의 9짜리가 2x만큼 있고요. 여기서는 100분의 16짜리가 y만큼 있죠. 그리고 여기서는 소금의 양이니까 x는 넣지 않습니다. 맹물만 넣기 때문에 소금의 양은 추가되지 않았죠. 여기서는 또 100분의 11짜리가 600만큼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식은 이렇게 넣을 수 있겠죠. 자, 3x 플러스 y가 600. 여기서는 두 개를 더해 준 값이 이렇게 100, 100, 100 없애보고 9이 18x 플러스 16y 값은 6600이 나오겠네요. 자, 더 넣은 물 x 값을 구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다가 6을 한번 곱해 볼까요? 6을 곱해주면은 18x 플러스 6y는 3600. 두 개를 빼봅시다. 10y는 3000. y 값은 300이죠. y 값이 300이니까 3x 값은 300. x는 얼마죠? 100이 나오겠죠. 그래서 x는 100g. 1번 되겠네요. 18번입니다. 2% 소금물과 7% 소금물을 섞은 후 소금을 더 넣어서 11%의 소금을 220으로 만들었다. 2%와 더 넣은 소금의 양이 같다고 할 때 2%와 7% 소금물 양의 합을 구해봅시다. 이거 역시 똑같이 해주면 되겠죠. 자, 농도, 소금물의 양, 소금물의 양, 농도 물, 이건 소금량. 자, 역시나 표를 쫙 그려봅시다. 자, 그렇다면 2%의 설탕물과 7%의 설탕물 섞어서 11짜리를 만들었다. 2%짜리 설탕물 x, 7%의 소금물 y. 쌤이 설탕물 소금물이라고 하는데 소금물로 통일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총 11%짜리 220을 만들었어요. 자, 소금의 양은 100분의 2짜리가 x만큼 있고요. 7%짜리에는 100분의 7%짜리가 y가 있죠. 여기에서 소금을 더 넣었어. 소금을 더 넣었대. 근데 더 넣은 소금의 양과 2%에 넣은 소금의 양이 똑같대. 그러니까 2%짜리 소금 요거니까 100분의 2x가 더해줘야 되겠죠. 중요한 거는 소금을 추가해주면은 물의 양도 그만큼 추가가 된다는 점입니다. 물의 양도 소금에 더 넣은 양만큼 추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여기서는 100분의 11짜리가 220만큼 있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식 나왔고요. 두 번째 식 넣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선생님이 좀 잘못 읽었네요. 2%의 소금 물의 양과 더 넣은 소금의 양이 같대요. 쌤은 요 소금 양이 둘 다 똑같은 줄 알았는데, 그쵸? 소금 물의 양, 좀 너무 얍삽하다. 그래서 소금 물의 양이랑 소금의 양이 같다. 소금의 양을 그래서
x만큼 추가를 해준 거고 그만큼 소금물도 추가가 된다.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식은 2x 플러스 y 값이 220 나올 수 있겠고, 두 번째 식은 100을 없애보고 얘한테 100이 들어가겠죠. 100을 다 곱했으니까. 자, 그래서 2x랑 100x 만났어. 102x 플러스 7y는 22 곱하기 11 242에다가 2420이 되겠죠. 자, 그래서 7을 또 한번 곱해보자. 7을 곱해주면은 14x 플러스 7y, 여기다가도 7 곱한다. 2, 7에 14, 1540. 두 개를 빼봐야 되겠죠. 102 빼기 14. 그래서 88x는 여기가 지금 80, 23, 880. x값은 x값은 100이 나오겠죠. 10이 나오겠죠. 10. 자, 그래서 x값은 10입니다. 2%의 소금물의 양은 10이 나올 거고, 그리고 7%짜리 소금물의 양은 y값 구해봐야 되겠네. y값. 아까 요기식에서 x가 10이니까 20 더하기 y, 이게 220이죠. 그래서 y는 얼마입니까? 200이 나오겠네. 그래서 요거는 20, 요거는 200. 다시 x는 10, x는 10, y는 200. 그래서 두 개를 더해주면은 210이 나오겠죠. 답은 4번입니다. 자, 최고 수준 문제 1번입니다. 자, 어느 중학교 남학생 수, 여학생 수 비는 4대 3이고요. 산을 선택한 남학생 수 대 여학생 수는 8대 5입니다. 바다를 선택한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는 6대 5고, 바다를 선택한 학생은 198명. 2학년 전체 학생 수를 구해봅시다. 자, 이런 문제 어떻게 푼다고요? 이분법 문제라고 그랬죠? 이분법 문제는 표를 세워서 풀어주세요. 자, 산 아니면 바다, 남자 아니면 여자죠. 자, 그래서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가 4A, 3A라고 해봅시다. 또 산을 선택한 남자 대 여자, 이거는 8대 5, 8B, 5B. 그리고 바다를 선택한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 6C, 그리고 5C라고 할 수 있겠죠. 바다를 선택한 학생은 198명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렇게 식이 하나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이거 얼마입니까? 6C 더하기 5C, 11C는 198, C는 18, C가 18이니까 18 곱하기 6, 108명이 나오겠죠. 여기선 18 곱하기 5, 90명이 나오겠네요. 자, 그렇다면 남자는 총 지금 8B 플러스 108명이라고 써줄 수 있겠죠. 이게 남자, 총 남자 수고, 여자는 5B 플러스 90명이라고 써줄 수 있겠죠. 이게 지금 몇 대 몇? 4대 3이라고. 그래서 비례식 풀어보자. 내항은 내항끼리 곱한다. 4 열어주고 5B 플러스 90는 3 열어주고 8B 플러스 108 나오겠네요. 자, 풀어줍시다. 20B 플러스 360은 24B
플러스 324가 나오겠네요. 20B를 이항해주면은 4B 324 빼준다 36이 나오겠죠. 그러므로 B값은 9 나올 수 있겠죠. 자, B값이 9 나왔습니다. 9니까 9, 45명이고 9, 8에 72명이죠. 그래서 72, 108 더해주면 얼마? 180명이네. 남자는 총 180명. 45, 90, 135명이죠. 여자는 135명입니다. 두 개 더해주면 전교생 수가 나오겠죠. 전교생 수는 315명. 2번입니다. 수학경시대 1학년 10명, 2학년이 15명, 3학년은 25명이 응시하였다. 각 학년의 평균 점수는 2학년이 1학년보다 15점 높다. 3학년은 2학년보다 25점 높다. 그리고 3학년은 1학년보다는 또 3배였다. 응시자의 전체 평균 점수를 구해봅시다. 자, 그래서 1학년 평균 점수를 우리는 X라고 합시다. 2학년 평균 점수는 Y라고 합시다. 3학년 평균 점수는 Z라고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2학년이 1학년보다 15점이 높대. 2학년은 Y 값은 1학년보다 15점이 높습니다. 그리고 3학년은 2학년보다 25점이 높습니다. 3학년은 2학년보다 25점이 높고요. 또 그쵸? 1학년의 3학년은 1학년의 3배, 그 3x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Z를 여기다가 넣어보고 Y를 여기다가 넣어봅시다. 그러면은 요식은 어떻게 나올까요? Z 대신에 3x는 y 대신에 x 플러스 15라는 식이 나오겠죠. x 이항해준다. 2x는 15 더하기 25까지 해줘야 되겠죠.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y니까. 그러면은 x 플러스 40, 즉 x 값은 2x가 40이니까 x값은 20 나오겠네요. x값 20을 첫 번째 식에다 넣어봅시다. 그럼 y값은 35, x가 20이었으니까 z값은 60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응시자 전체 평균 점수를 구해보도록 합시다. 응시자 전체의 점수의 총합이 필요합니다. 점수의 총합은 1학년 20점이 10명입니다. 그리고 35점이 15명입니다. 60점이 25명입니다. 이게 점수의 총합이고 요놈을 명수, 전체 인원수로 나눠줘야 되겠죠. 전체 인원수는 50명이 나오겠네요. 50명이 나올 거고 요놈을 이제 계산을 쫙 해주면은 44.5점이 평균 점수가 나옵니다. 답은 2번. 자, 3번입니다. 어느 가게에서 원가가 800원인 상품 A, B의 원가는 600원. 그런데 각각 원가의 2%, 3%의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하였다. 그랬더니 상품 A를 팔았을 때의 이익이 B를 팔았을 때의 이익과 같다. 또 두 상품 A와 B의 원가의 2%, 3%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하면은 A를 팔았을 때의 이익이 B를 모두 팔았을 때의 이익의 2배보다 1200원이 더 많다고 합니다. 두 상품 A, B의 개수를 구합시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식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첫 번째 식입니다. 조금 어렵죠? 자, A에 2% 그쵸?를 붙였을 때 이게 이익. 자, 그래서 100분의 2A 이게 이익이죠.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해 주면은 800원짜리 그치? 800원짜리 제품에 2% 붙였는데 그거를 X게 팔았다. 그리고 여기서는 3%의 이익 원가는 600원이고요. 그것을 Y게 팔았다. 그치? 상품 A의 판매 개수를 X, 상품 B의 판매 개수를 Y개라고 해주고 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그래서 그 값이 서로 똑같습니다. 됐나요? 자, 이거 두 번째 식도 써보자. 이렇게 많다. 그래서 3% 이익을 붙였죠. 100분의 3 곱하기 800짜리를 X 붙였고 이거는 이번엔 B한테 2% 이익을 붙였죠. B는 600원이고 그놈을 Y에게 팔았어요. 그랬더니 B를 모두 팔았을 때 이익의 2배보다 1200원이 더 많대.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B를 모두 팔았을 때의 2배보다 1200원이 더 많습니다.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 넣을 수 있겠고 정리를 해봅시다. 공두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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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두개. 그래서 16x는 18y 넣을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식은 공두개, 공두개, 공둘, 공둘. 그래서 38에 24x는 12y의 2배니까 24y 플러스 1200이 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요 놈은 다시 써준다. 다시 써주면 얼마니? 8x는 9y 8x 9y 요거는 24로 나눠볼까? 그러면은 x는 y 플러스 50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래서 x를 여기다가 뿅 넣어봅시다. 넣어주면은 8 열어주고 y 플러스 50은 9y. 자, 8y 플러스 400은 9y고요. 8y 이항해주면은 400은 y 값이 나올 수 있겠죠. y 값이 400이니까 x 값은 450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A는 450개, B는 400개 이렇게 답이 나올 수 있겠죠. 자, 4번입니다. 자, 물건을 만드는데 A, B 종류가 있어요. A 기계로 B 기계로 동시에 40분 동안 가동시킨 후 B 기계만을 20분 동안 작동시키면 480개의 물건을 만들 수 있겠고 또 A와 B를 동시에 20분 동안 작동시킨 후 A 기계만을 45분 작동시키면은 470개의 물건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 A 기계만을 이용하여서 480개의 물건을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은 몇 분일까요? 라는 거죠. 이거 1에 대한 문제. 자, 그럼 A 기계로는 1분 동안 X개 만들 수 있겠고 B 기계로는 1분 동안에 Y개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자, 그러면은 A와 B를 합쳐서 힘을 합쳤다. X 플러스 Y 몇 분? 40분 동안 두 개로는 동시에 만들었고 B 기계만 20분이죠. 그래서 20Y 그래서 총 480개를 만들었죠. 그 다음에 역시나 A, B 힘을 합쳐서 20분 동안 만들었죠. 그래서 X 플러스 Y 그리고 A만 45분이죠. 그리하여 45X 해서
70 나오겠죠. 오케이. 식 다 구했으니까 이거 이후로는 어려운 거 없죠? 자, 풀어주면은 x값은 6이 나올 거고 y값은 4입니다. 그래서 A 기계만을 통해서 지금 480개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A 기계가 지금 1분 동안에 6개 만들 수 있겠고 몇 분이 걸려야지만은 480개 만들 수 있을까요? 68, 48이니까 80분이 걸릴 수 있다 라는 뜻이죠. 자, 5번입니다. 길이와 굵기가 다른 양초 AB가 있습니다. A의 길이는 양초 A, B의 길이가 A의 길이보다 8cm가 짧다. 그리고 두 양초 AB가 모두 탔는데 걸리는 시간은 A는 15분, B는 18분입니다. 그리고 두 양초에 불을 붙이면은 12분 후에 두 양초의 길이가 같아진다고 하네요. 일단 무엇을 미지수로 두어야 하는지가 중요하죠. 자, 양초 A의 길이를 우리는 X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B의 길이를 Y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X가 15분에 다 타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은 15분 동안에 X가 탄다 라는 소리는 1분 동안에는 얼만큼 탈 수 있을까요? 나누기 15를 해주는 거지. 여기도 15를 나눠주면 1분 동안에는 15분의 Xcm가 탄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A 양초는 1분의 15분의 X만큼 타는 거고 B 양초의 길이는 1분의 그렇죠? 18분의 Y만큼 탄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B의 길이는 A의 길이보다 8cm가 짧다. B의 길이는 Y가 나올 거고 X의 길이 A의 길이보다 8cm가 더 짧다. 그리고 두 번째 식이 조금 중요하고 어렵습니다. 길이가 서로 같아진다 그랬죠. 12분 동안에 탄다. X가 있었는데 12분 동안 탔어요. 1분에 요만큼 탔어. 그럼 12분에는 얼만큼 타는 거야? 12분에는 15분의 X 곱하기 12만큼 타는 거지. 얘도 18분의 Y 곱하기 12분 동안 타는 거죠. 그래서 X에서 탄 길이만큼 빼줘야 되겠죠. 15분의 12X를 빼주면은 타고 남은 길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Y가 있는데 18분의 12Y만큼 탄 길이를 빼주면은 이게 서로 똑같습니다. 두 번째 식 정리를 해볼까요? 15분의 15 빼기 15분의 10이니까 15분의 3x는 이것도 18분의 18에서 18분의 12 빼준다. 18분의 6y. 그래서 이것도 정리해주면은 5분의 1x는 3분의 1y. 양변에 15를 곱해봅시다. 그러면은 3x는 5y가 나오겠네요. 요식과 요식 두 개 연립합시다. y는 3x 그대로 두고 y 대신에 x 마이너스 8 넣어줄 수 있겠죠. 그러므로 3x는 5x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40 그리하여 x값은 20 넣을 수 있겠네요. x값이 20이고 그럼 y값은 얼마죠? 12cm 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양초 A는 20, 양초 B는 12 이렇게 나올 수 있답니다. 그래서 B의 길이는 12cm가 답이 나오겠네요.